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전자상거래 관리사, 운용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박성택입니다. 전자상거래 운용사하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 이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양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빨리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시험 문제를 간략하게 빨리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터넷 일반 문제다. 그러면 이게 실제 시험에 문제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웹페이지 디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또는 뭐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가장 올바른 것 이렇게 해서 올바르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정답 몇 번일까요? 바로 3번이요. 과다한 그래프를 사용하면 안 좋다라고 했죠.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면 페이지 로딩 속도나 이런 것들이 느려지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 중독 예방 지침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게 인터넷에 빠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시게 되면 쉽죠. 가족과 접촉하는 기회를 자주 갖는다. 인터넷을 활용해서 그럼 인터넷을 더 많이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떨어져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가장 올바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가장 이 중에서 올바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 나머지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특히나 이제 전자선거래 관리사 운영사 쪽에서는 이게 가장이란 많이 들어서 가장 올바르지 않다 또는 가장 올바르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좀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상 일반 같은 경우는 ECRM의 뭐 정의로 올바르지 않는 거, 일렉트로닉 CRM을 얘기하겠죠. 고객관계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게 신규 고객이 아니에요. 기존 고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CRM이 고객관계 관리를 얘기하겠죠. 여기 아시다시피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플레임을 써주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CRM 하면 그냥 고객관계 관리를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이가 붙으면 그냥 일렉트로닉을 얘기하는 거, 웹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 다음 중 기술 수용 주기의 조기 수용자, 얼리 어댑터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이런 것이 또 어렵죠. 왜냐하면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살짝 뭐 수치라든지 이런 것이 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후기 구매자. 그러니까 여기 있죠. 예를 들면 그 혁신자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 보는 거 조기 추종자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 어떻게 돼요? 정기다수, 후기다수, 비수용자 이렇게 해서 크게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그림을 여기 그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형태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그럼 어떤 것이 답이 될까요? 그러니까 가장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 수치도 잘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딱 보시면 이거죠. 전체 수용자의 25%가 범위에 속해 있다. 아닙니다. 조기 수용자는 25%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25%로 하는 자체는 정기다수랑 후기다수가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 인터넷 마케팅은 다음은 데이터 마이닝. 아까도 있었죠. 인터넷 마케팅 쪽에. 활용 분야로 거리가 먼 것 이런 겁니다. 거리가 아주 멀대요. 그러면 투자, 금융대출, 카드 사였던 사기 발견, 그리고 생산 딱 돼 있네요. 생산? 이렇게 딱 되면 데이터 마이닝이 생산하고 관련. 데이터 마이닝 어떻게 돼요? 데이터 속에서 금맥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패턴,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는 패턴을 찾는 거잖아요. 경향이나.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가장 거리가 먼 거는 생산 일정 계획 수립할 때 굳이 데이터 마이닝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운영 및 관리가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단글 상자에서 이게 나오죠. 설명하는 정보 구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정보 구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뭐 계층이냐, 그리드냐, 데이터베이스냐, 그다음에 하이퍼 텍스트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구조는 특징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정답은 뭘까요? 바로 그리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조나 하이퍼텍스트 구조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 이 정보 구조 안에서는 따로 설명을 안 하거든요. 대부분 다 뭐 계층이냐 또는 그리드냐 다른 유형들로 보통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 구조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 아니면 여기다 가로쳐서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전자상 운영관리 이제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 글에서 설명은 용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문이 발생하였을 때 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발주처를 통해서 쭉 하는 일정의 기회비용이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주문이냐, 뭐 재고 유지냐, 또는 품절 비용이냐, 또는 나오는 것처럼 자본 비용. 자본은 당연히 답이 아니겠죠. 딱 보셔도. 보시면 주문이 발생하였을 때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문제 안에서 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딱 보시게 되면 정답은 바로 뭐냐면 품절 비용이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이제 그런 전자상거래 그 교재들 있죠. 최근에 나오는 그 교재들 안에도 다 있는 내용들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관국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그러니까 운영 관리가 있고 시스템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원칙과 그 설명이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재현, 신속성, 무결성, 정확성. 근데 이 내용들을 아셔야 되죠. 너무 많죠, 내용들이 보시는 것처럼. 정답은 몇 번이냐면 정확성의 원칙이 이제 올바르지 않는 그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하고 재현의 원칙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는 건 4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나왔으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바로 다음에 안 내도 그 다음에 나올 수 있으니까 검토를 좀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산업 기획에서 다음 중 이거 나오면 최신 트렌드. 2018년 4분기 온라인 쇼핑 동의 설명은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수치 같은 경우는 잘 이거 못 바꿉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정답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의 증가나 감소가 어떤 것이 되는지 보통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통계청 들어가면 사이트에 다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들도 보시면 됩니다. 관련 법규에 대한 것들도 쭉 나와 있죠. 전기통신 영무와 이를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용어를 물어보는 거죠. 정답은 바로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그 용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관련 국회에서 다음 중 전자상거래 사업자 일반적인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부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겠죠. 딱 보시면 거래 증명 등에 필요한 거래계획의 영구적인 보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영구라고 하는 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중간에 없앤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전자상 운용사랑 관리사 2급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이론을 설명드렸냐면 실기도 이제 운용사고 관리사 2급만 이제 실기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고 실제 이 부분들은 1급에서도 또 약간 연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쉽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처음 들었던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전자상거래 관리사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그 책들이 있잖아요. 그 교재 일반 대학 교재들 그런 교재들을 한번 보시면 전반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쉽게 기출문제랑 그 교재를 가지고 활용해 보시면 쉽게 전자상거래 운용사 또는 이 관리사 2급을 취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기술자격시험인 전자상거래 운용사와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 실기시험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민성희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자상거래 운용사 실기시험에 대해서 출제 기준을 분석하고 모의 문제 풀이를 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 실기시험의 출제 기준을 분석하고 모의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자상거래 운용사 실기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과목은 전자상거래 구축의 기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고요.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 방법은 소프트웨어 솔루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작업형 형태의 실기시험입니다. 시험 시간은 총 6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습득하시면 됩니다.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NCS 기반을 바탕으로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개정된 출제 기준의 변경안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분야는 영업 판매이고요. 그리고 직무 내용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전자상거래 관리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기 과목명은 전자상거래 구축 기본 기술이고요. 그리고 출제 문제수는 4개의 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주요 항목을 알아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전자상거래 사이트 구축 항목과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 이렇게 두 가지의 항목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사이트 구축에서 2개의 문항 그리고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에서 2개의 문항 이렇게 총 4개의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시험 시간이 80분에서 60분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출제 기준 안은요. 대한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서 사이트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부 항목을 요약해 보자면 전자상거래 사이트 구축 세부 항목에는요. 사이트 구축하기, 상품 콘텐츠 개발하기, 기초 DB 구축하기, 타 사이트 입점하기, 시스템 관리하기, 상품 관리하기, 외부 시스템 연동하기, 그리고 사이트 유지 보수하기의 세부 항목으로 나뉘어지고요.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 항목에는 자금 관리, 주문 처리, 결제 관리, 배송 관리, 교환 반품 관리, 재고 관리, 그리고 판매 정보 관리하기와 판매 후기 관리하기의 세부 항목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출제 기준안에 따라 출제 문제를 분석해 보면 전자상거래 사이트 구축하기에서 2개의 문항,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하기에서 2개의 문항,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문항에는 5문제씩, 그래서 총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모의 문제를 풀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사이트가 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으로 접속하시면 고객센터의 자료실, 전체 자료실에 전자상거래 운용사 실기시험 대비를 위한 모의 문제 및 수업용 체험 사이트 안내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체험적 사이트와 그리고 모의 문제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 그리고 답안 파일까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평가 사업단의 고객센터의 자료실로 가시면 먼저 번에 보여드렸던 출제 기준 변경안도 자세히 올라와 있습니다. 자, 회원 가입 후 이곳 체험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이와 같은 체험용 사이트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체험용 사이트이지만 실제 출제되는 사이트 계정과 동일합니다. 사이트 메뉴 화면 구성은 이렇게 예쁘게 아이콘으로 만들어져서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다루시는 프로그램, 오피스 프로그램, 파워포인트, 한글, 엑셀과 같이 메뉴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관리자들이 쉽게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뉴 순서 또한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쇼핑몰 구축, 뼈대를 씹어야죠. 그래서 쇼핑몰 구축을 했으면 상품을 등록해야죠. 그래서 상품 관리 메뉴, 상품을 등록했으면 주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 관리 메뉴, 주문을 받았으면 그 고객을 회원으로 가입시켜야 되니까 회원 관리 메뉴가 있고요. 게시판, 모바일, 프로모션 이벤트가 중요하지 않아서 순서에 밀린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상품 구매하실 때 어디를 보시나요? 뭐를 보고 구매 버튼을 누르시죠? 상품을 클릭해서 이미지를 확인하고 가격 봤어요. 그리고 좀 내려서 상세 이미지를 보신 다음에 앞모습, 뒷모습, 자세한 모습을 보신 다음에 더 내려서 그 상품의 리뷰를 확인하시잖아요. 그래서 리뷰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게시판 메일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PC로도 구매를 하시긴 하지만 모바일로 더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메뉴, 그리고 광고와 홍보, 이벤트를 해야 되는 프로모션, 고객 이벤트 메뉴가 있고요. 개별 디자인 메뉴가 있는데 이 개별 디자인 메뉴는 임대형 쇼핑몰이긴 하지만 이 개별적으로 운영자가 개별적으로 디자인해서 독립형처럼 운영하실 수 있는 메뉴예요. 그래서 개별 디자인 메뉴가 있고요.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메뉴들은 실제로는 운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메뉴이긴 한데요. 해외 진출, 접속 통계 등등은 실제로는 운영하실 때 정말 중요한 메뉴이긴 하지만 시험 출제를 할 수 없는 계정이기 때문에 메뉴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색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인 메뉴를 클릭하시면 왼쪽으로 주 메뉴가 나오고요. 주 메뉴를 클릭하시면 서브 메뉴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브 메뉴를 클릭하시면 가운데 오른쪽에 그 메뉴에 해당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모의 문제인데요. 모의 문제는 이런 형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사이트, 전자상거래 사이트 구축하기 항목 중에서 사이트 구축하기 항목과 상품 콘텐츠 개발하기 항목, 그리고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에서 상품 관리하기 항목과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 항목으로 4개의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각각의 문항에는 5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모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구축하기이고요. 사이트 구축하기의 첫 번째 문제예요. 쇼핑몰 사이트의 메인 타입을 설정하는 문제인데요. 등록 조건은 메인 디자인 템플릿을 설정하고 쇼핑몰의 프레임 타입을 설정해 주래요. 문제를 잘 보시면 이 문제에 다 답이 들어 있어요. 디자인 템플릿을 수정해 주래요. 아이템을 설정하고 운영자가 아이템을 설정하고 그 아이템에 어울리는 디자인 템플릿을 설정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운영자가 개별적으로 디자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 디자인으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개별 디자인의 디자인 스킨 관리, 그리고 디자인 스킨 관리 선택을 하시면 해당되는 문제의 조건에 디자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스킨을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팝업 화면이 뜨는데요. 스킨명이나 스킨 설명에 대한 조건은 없으니까 생략하고 완료 버튼을 눌러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추가한 디자인 스킨을 쇼핑몰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디자인 스킨 관리로 와서요. 디자인 스킨 관리로 오면 하단에 디자인 스킨 뱅크에 추가한 디자인 템플릿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쇼핑몰 적용하기를 클릭해서 쇼핑몰에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프레임 타입을, 두 번째 조건 프레임 타입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이 프레임 타입 또한 주소 고정형으로, 주소 변동형으로 변경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 디자인에 디자인 스킨 관리에서 디자인 편집 메뉴를 클릭하면 디자인을 편집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디자인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디자인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쇼핑몰 정렬 타입과 그리고 주소, 쇼핑몰의 주소를 변동할 수 있는 주소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주소 표시에서 문제의 조건대로 주소 변동을 선택해 주시고 하단에 적용하기나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문제를 풀어볼게요.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 중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첫 번째 문제, 결제 관련 조건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래요. 등록 조건은 결제 방법을 수정해 주고요. 그리고 최소 주문 가능 금액과 무통장 입금 계좌를 설정해 주는 문제예요. 이 문제 또한 문제에 다 답이 있어요. 결제 조건을 등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쇼핑몰 구축이죠. 쇼핑몰 구축 중에서도 운영이에요. 그래서 쇼핑몰 운영 기능 설정으로 가시면 쇼핑몰 결제 관련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쇼핑몰 결제 관련 조건에서 결제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요. 하단에 최소 주문 가능 금액을 문제의 조건대로 입력하시고 무통장 입금도 마찬가지로 문제의 조건대로 선택해서 입력, 그리고 계좌 입력을 눌러주신 다음에 하단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운용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전자관리사 2급 실기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과목은 전자상거래 구축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고요.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 방법은 쇼핑몰 솔루션 프로그램과 그래픽 프로그램, HTML 등 에디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작업형 형태의 실기 시험이고요. 시험 시간은 총 8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하시면 되시고요.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NCS 기반으로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출제 기준의 변경안을 살펴보면요. 직무 분야는 영업관리이고요. 직무 내용은 고객의 요구를 분석하여 이에 수반하는 각종 소프트웨어 및 인프라를 포함한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험 시간은 그대로 80분이고요. 실기 과목명은 전자상거래 거래 구축 기술이고요. 출제 문제 수는 4개의 문항에서 5개의 문항으로 1개의 문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항목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사이트 기획 및 구축 항목과 전자상거래 마케팅 항목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사이트 기획 및 구축에서 3개의 문항, 전자상거래 마케팅에서 2개의 문항, 그래서 총 5개의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세부 항목을 요약해 보면 사이트 기획 및 구축 항목에 사이트 개발 계획 수립하기, 사이트 디자인하기, 사이트 설계하기, 사이트 구축하기, 상품 콘텐츠 개발하기, 기초 DB 구축하기, 타 사이트 입점하기의 세부 항목으로 나뉘어지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 마케팅 항목에는 판매 상품 설정, 목표 고객 설정하기, 판매 상품 가격 전략 수립하기, 판매 상품 개발 전략 수립하기, 마케팅 전략 수립하기, 판매 계획 수립하기,
투자 계획 수립하기, 컨텐츠 전략 수립, 뉴 미디어 마케팅 연동하기의 세부 항목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출제 기준안에 따라 문제를 분석해 보면 사이트 구축 및 기획 항목에서 3개의 문항, 그리고 전자상거래 마케팅에서 2개의 문항, 총 5개의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각 항목에는 2개의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이트 디자인하기 항목은 출제 방향에 따라서 1개 또는 2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모의 문제는 마찬가지로 체험형 사이트는 운용사와 마찬가지 사이트고요. 그리고 모의 문제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으로 들어가셔서 고객센터의 자료실, 전체 자료실에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 실기 수업용 체험 사이트 업그레이드 안내 및 모의 문제 페이지로 가시면요. 모의 문제와 이미지 파일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출제 문제는 이런 형식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사이트 기획 및 구축에서 항목 중에서 사이트 구축하기 항목과 쇼핑몰 디자인 적용인데요. 이거는 쇼핑몰 디자인하기예요. 예, 디자인하기 항목, 그리고 상품 컨텐츠 개발하기 3개의 항목이 출제가 됐고요. 전자상거래 마케팅에서는 판매 상품 설정하기, 그리고 전자상거래 마케팅 이렇게 2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쇼핑몰 디자인 적용인데요. 쇼핑몰 디자인하기예요. 그래서 쇼핑몰 디자인하기 항목 중에서 쇼핑몰 상단을 개별 디자인해서 설정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등록 조건은 로고의 이미지를 변경해 주고요. 그리고 클릭 시 메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를 설정하고 마우스 오버 시에 텍스트가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왼쪽 정렬하라고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주 메뉴의 조건이 있는데요. 상단 메뉴죠. 이 상단 메뉴의 끝에, 오른쪽 끝에 이용 안내 페이지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페이지로 링크를 설정하고 마우스 오버 시에 색상을 변경해 주라는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개별 디자인 하라 그랬으니까 개별 디자인이죠. 그런데 웹상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는 다 웹에 업로드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 디자인에 오면요. 여기 업로드 할 수 있는 창이 있어요. 그래서 업로드를 클릭하면 업로드 팝업 창이 뜨는데요. 문제의 조건에 소스 파일을 찾아보기 해서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고요. 이 업로드된 이미지의 경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경로를 복사해서 적용하도록 가겠습니다. 자, 복사한 이미지 소스는 다시 개별 디자인으로 와서요. 디자인 스킨 관리에 디자인 편집하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편집창이 떠요. 그럼 편집창에 상단 메뉴 중에 기본 상단을 클릭하시면 디자인 편집할 수 있는 코드 파일이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이 코드 중에서 이미지 변경에 관련된 이미지 소스에 관련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 경로를 복사해서 선택해서 지금 복사한 이미지 경로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버 시에 텍스트를 변경해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타이틀에 등록되어 있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텍스트를 문제에 주어진 조건의 텍스트로 수정을 해주시고 하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되세요. 자, 2번째 조건이 또 있었죠. 로고의 정렬을 왼쪽으로 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스크립 메뉴인 옆에 디자인 편집 메뉴 옆에 CSS 탭을 클릭하면요. 스크립트 코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정렬 타입, 로고의 정렬 타입을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정렬 타입에서 문제의 조건으로 변경해 주시고 하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되세요. 이제 주 메뉴에 이용 안내 페이지를 추가해야 되는데요. 이용 안내 페이지는 마찬가지 디자인 편집 화면으로 오셔서요. 이용 안내 페이지를
가상 태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 가상 태그는 상단에 있는 메뉴와 동일하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 넣으신 다음에 이용 안내 페이지만 수정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링크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링크는 가상 태그를 이용해서 링크를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오른쪽에 보면 가상 태그가 있고요. 여기에 이용 안내를 검색을 해서 해당되는 가상 태그를 복사 이용 안내 링크에 넣어 주시면 되는데 이 가상 태그 메뉴가 보이지 않을 때는 상단에 있는 가상 태그 팝업을 열거나 가상 태그 오른쪽을 열어서 이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하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마우스 오버 시에 메뉴 색상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CSS 탭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오버 시에 태그에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색상에서 문제의 조건의 색상으로 수정해 주신 다음에 하단에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되세요. 잘 적용이 되었는지 내가 문제를 잘 풀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내 쇼핑몰 가기가 있어요. 내 쇼핑몰 가기를 클릭하면 내 쇼핑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로고가 잘 변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 텍스트는 표시가 되는지 오른쪽 하단에 상단에 이용 안내 페이지가 잘 등록되었는지 이용 안내 페이지를 클릭하면 이용 안내 페이지로 가는지 그리고 마우스 오버 시에 색상이 변경되는지 등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운용사와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 실기시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